자, 오늘 경제론 들어갈 거예요. 오늘 그 경제론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나갈 거거든요. 이 때문에 오늘 되게 바빠요. 알겠죠? 들어갈 거니까 서브노트는 2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수요에 보시면 일정 기간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자가 부동산을 매입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자, 매입이라는 얘기는 사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사고자 하는 이런 얘기는 사전적 개념이죠.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욕구와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유효 수요가 뭐니? 라고 하게 되면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잠재적 수요다 또는 소요다 이런 얘기는 자,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라는 얘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론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유량과 그 다음에 저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량이라고 하는 거와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량을 갖다가 영어로 쓰게 되면 플로우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진행형이죠. 그죠? 자,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저량을 보게 되면 스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은 멈춰져 있는, 즉 저수지의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스냅 사진, 우리가 딱 사진은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유량과 저량의 차이점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얘는 시점이라는 얘기는 보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멈춰진 것이고, 얘는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소득이다 또는 월급 또는 우리가 뭐 임금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구 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외환 보유액, 뭐 이런 실제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많이 나왔던 게 신규 주택에 관련된 거. 신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급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유량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저량일 때는 우리가 뭐에 관련된 거다? 기존 주택 또는 중고 주택이죠. 그래서 이 기존 주택이나 중고 주택에 대해서 보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저량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선생님이 저량을 갖다가 공부하시다 보면 인구라든지 자산 금액이라든지 뭐 부채 뭐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 변동률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인구 변동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변하는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유량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주택 보급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량의 개념이지만,
주택 변동률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것 또한 유량에 해당이 된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유량과 저량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고 과거의 기출시험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일정 기간에 라고 먼저 문제가 시작이 되어 보기 지문 1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에 쭉 나가다가 자, 그러면 일정 기간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죠? 유량을 뜻하는 말인데 나중에 자, 스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자, 일정 기간은 유량인데 스톡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최근에 문제가 나왔다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경제론에서 첫 번째 시험에 주는 문제가 유량과 저량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함수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배웠느냐 하면 야,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마음의 수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 수요량은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가격과 그 다음에 가격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법칙을 배웠었는데요. 수요 법칙은 뭐예요? 자, 수요 법칙과 균형의 법칙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수요 법칙은 가격이다, 량이다, 가격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균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균형과 수요 법칙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관계를 한다? 함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보니까 가격이라는 친구와 가격 이외의 친구들이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 이외에 있는 친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는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가격과 가격 이외에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독립변수다라고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놈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시작! 종속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놈은 뭐라고 한다? 시작! 독립변수고 영향을 받는 놈은 종속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좀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이 독립변수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놈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속변수가 무엇인지 또 독립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 얘네들은 가격과 가격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어디 량에 영향을 미쳐요? 시작! 수요량의 변화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 맞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상승하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가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에 나타나 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자, 수요라고 하는 친구를 보니까 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방향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종속변수인 수요량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반비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역의 관계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요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반비례 또는 역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상에 나타나게 되면, 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우상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에 관련된 거예요? 얘는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반비례.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한다? 비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반비례 형태로 나온다. 또 역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초예요. 왜냐하면 탄력성을 계산할 때 가격이 상승하였다.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망각을 해버려. 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감소되는 거야? 증가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의 값을 구했는데도 감소인지 증가인지 모르니까 틀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수요 법칙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중에 탄력성을 계산할 때 틀린 답이 나와. 과거의 기출문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은 하고서 나왔더니 8%가 나왔는데 3번 지문이 증가, 4번 지문이 감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러면. 그러니까 계산을 신나게 해놓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면 뭐가? 수요량이 뭐 한다? 감소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량에 독립변수인 가격과 가격 이외에는 수요량의 변화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곡선상에서 보니 어떻게 되더라? 자, 여기가 우리가 감소되거나 증가되거나 이런 식으로 수요량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된다? 곡선상에 뭐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된다? 점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수요량의 변화를 똑같이 일으켰는데 가격 이외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더라? 곡선 자체가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독립변수인 가격 이외의 것은 점의 이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OX, X다 이러니 곡선 자체가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곡선상의 점의 이동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그 자체를 꼭 알아두시고, 얘네들을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그랬더니 둘 다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름을 붙이려 하니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하자? 얘는 가격에 관련된 것은 뭐라고 하자? 시작.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 이외에 있는 친구는 누구라 하자?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개념을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수요량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는 전부 다 무슨 양의 변화를 일으킨다. 시작.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독립변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격과 가격 이외에 있는 친구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곡선 자체는 뭐예요? 자, 이쪽으로 움직인다. 수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가 되고요?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가 된다? 시작. 감소가 된다. 이 내용 꼭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수요 함수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서브노트에 제가 박스 안에 지금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그림도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점에 이동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 했다?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요. 수요는
자, 수요 법칙 우리 머릿속에 까먹으시면 안 돼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뭐가 된다? 감소된다. 자,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반비례다, 역의 관계다, 감소 함수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지문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2에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얘기다, 적다는 얘기다, 많다 이런 얘기고, 비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적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에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셔야 될 것이, 자,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천안이니까 천안 1동, 그 다음에 여기는 천안 2동, 자, 그 다음에 천안 3동서부터 천안 10동이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천안의 전체 시장을 천안 전부 다 전체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천안 1동의 부동산의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 자, 천안 1동에서는 한 건밖에 없더라. 그럼 한 건이란 얘기는 많다는 얘기다, 적다는 얘기다?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 그래서 제가 수요에 우리가 탄력, 비탄력 할 때 수요는 무슨 손? 오른손. 맞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비탄력으로 나오더라. 자, 한 건이더라. 자, 천안 2동은 자, 예를 들어서 3건이 나올 수도 있고, 천안 3동은 5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천안에 있는 시장들을 다 조사해서 천안 전체 시장의 합계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1건, 얘는 3건, 얘는 5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8건이니까 어떻게 돼요? 탄력에, 자, 비탄력에서 뭘로 변한다? 탄력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별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네들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개별 시장이다 이런 얘기고, 이런 개별 시장을 다 더하니까, 자, 더하니까 시장 전체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개별 시장은 탄력적이고, 자, 전체 시장의 합계도 탄력적이다. OX, X야. 알겠어요? 개별 시장은 뭐가 되는데? 비탄력이 되는데 전체 시장의 합계가 탄력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개별 시장은 경사가 완만하고, 그러면 OX, X야. 어떻게 해야 돼? 급경사죠? 급경사를 나타내고 전체 시장에서는 완만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개별 시장의 합계를 수직으로 더했어요? 아니면 수평으로 더했어요? 수평으로 더한 거죠? 그래서 개별 시장의 수평적 합을 전체 시장의 합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4페이지 보게 되면 상단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에 5개, 10개, 횡축에 보면 숫자 나와 있죠? 자, 5개, 10개 더하니까 15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도 10개, 15개 하니까 25개가 된 거 맞죠? 하니까 비탄력에서 뭘로 변하더라? 탄력적으로 변하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곡선은, 수요의 곡선은 우하향하는 겁니까? 우상향하는 겁니까? 우하향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글뱅이 좀 쳐봅시다. 단기와 장기라고 나온 거 있죠? 단기는 경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경사, 비탄력으로 변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장기는 어떻게 된다? 완만하게 되면서 탄력적으로 변한다. 여기다 동글뱅이 좀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가격 효과에 관련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효과에 보면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대체 효과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소득 효과 잠깐 좀 볼까요? 자, 소득 효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량도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왜? 많이 버니까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이 소득은 독립변수의 가격에 해당이 됩니까? 가격 이외에 해당이 됩니까? 가격 이외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소득이 감소가 된다면 쓰는 돈도 줄어들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소득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효과? 소득 효과다. 자, 그러면 대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콜라하고 누구를 얘기한다? 사이다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번에도 시험에 나올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얘 가지고 장난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거기에 박스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자,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박스에 보면 제가 대체제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대체제가 보니까 A제화와 B제화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A제화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콜라. 알겠죠? B제화는 누구를 얘기한다? 사이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콜라에서의 가격과 사이다에서의 수요량이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하, 그러면 이건 무슨 제다? 대체제다 이러네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려요. 그래서 요거 우리 잠깐 정리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머릿속에 좀 담아 볼게요. 자, 대체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대체제. 자, 대체제라고 하는 거, 자, A제화와, 자, A제화와 B제화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A제화는 콜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시작. 사이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얘가,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니까 얘가 아파트 그러게 되면 얘는 뭐가 될까요? 단독주택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 될 수도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체제는 A의 제화가 가격이 상승할 때 B 제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지요.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무슨 제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예, 대체제예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기 좋은데 시험에 실제로 나오게 되면 틀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페이지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거 서브예요, 서브. 예, 서브. 예, 죄송합니다. 서브 노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서브노트 25페이지 보게 되면 수요의 증감 요인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다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대체제 가지고 장난치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하나를 보니까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가 뭐가 나와 있어요?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대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에서 나올 건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얘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이 차이지. 그래프상에서 왼쪽으로 갔냐 오른쪽으로 갔냐 다음 요인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대체제 가지고서 장난을 치는 문제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대체제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틀리지 마세요. 자, 대체제는 아까 제가 수요에서는 무슨 방향? 시작. 같은 방향.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은 방향일 때 콜라하고의 콜라 수요량이 아니라 콜라하고 누구의 시작? 사이다입니다. 다른 제와의 관련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을 내가 맞출 때는 균형의 법칙을 해라. 그럼 먼저 균형의 법칙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한번 끄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에서의 균형의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양이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자, 제가 수요 법칙은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균형의 법칙은 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맞죠, 이거? 이게 균형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대체제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그냥 외워버린단 말이야. 아, 대체제를 가격을 상승하고 여기는 감소유는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내용을 외우지 마시고 시험 보러 와서 헷갈리면 저처럼 대체제에 적어놓고 문제상에서 수요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처럼 어떻게 적느냐? 한쪽에 콜라,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적는다? 사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사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느냐 하면 자, 균형의 법칙을 그대로 적어라. 자, 수요량이 뭐 했다라고 그랬어요?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적어. 가격이 증가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요량이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뭐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대로. 똑같이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자, 봐요. 콜라의 가격이 뭐 했어요? 상승했죠. 자, A제화잖아요. 사이다의 수요량이 뭐 했어요? 상승했죠. 맞아요?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이야. 이렇게 흘렀을 때 무슨 문제다? 시작. 대체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수요가 증가했을 때 대체제의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칠 거야.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거 둘 중에 장난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이것을 막연히 외우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지 막연히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처럼 여기다 딱 긋고 콜라.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이다. 맞아요? 자, 적고 그 다음에 얘는 수요가 감소했다 하니 뭐라고 해야 돼? 수요량이 뭐 했다? 감소했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요량이 감소하면 사려는 사람이 적어.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져. 맞죠 이거? 이게 균형의 법칙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그대로 적어. 수요량이 뭐하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뭐하더라?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A제화의 가격과 자, B제화의 수요량이 지금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이야. 무슨 문제? 대체제.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시험에서 수요가 감소하였을 때에 자, 대체제의 가격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저처럼 이렇게 찾아놓고서 가격은 뭐 한다?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통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양에 대해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용어를 출제자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길들여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대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잠깐 다시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대체제 박스에 보시게 되면 대체제는 우리가 A제와 B제화가 서로 무슨 방향으로 간다? 시작. 같은 방향이고 보완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독립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독립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필수제처럼 꼭 사서 먹어야 되는 것들 뭐 쌀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변화를 갖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Q-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밑줄
자, 상승하고에다 동글뱅이. 자, 그 다음에 B 부동산의 수요에다가 동글뱅이, B에다가 밑줄. 그러면 A하고 B는 타재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에 B 재화의 수요량이 뭐 했어요? 증가했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한다? 시작. 대체제지. 맞아요? 그러면 또 C의 관계도 물어봤죠. 근데 C는 뭐라고 나와 있다? 감소하고에다 동글뱅이. 그러면 A하고 C하고의 관계를 보면 A는 가격이 상승했는데 C는 자, 수요량이 뭐 했어? 떨어졌지? 그러면 이건 무슨 관계야? 보완제 관계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대체제의 관계는 어떤 친구니? 라고 했을 때 A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타 재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제가 되느냐, 보완제가 되느냐 이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제를 하고 대체제고 얘가 다른 방향이야. 그럼 무슨 제? 시작. 보완제가 된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노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에 넘어가서 소득 변화 요인에 보니까 소득에 대한 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가격 이외야. 그럼 또 질문. 자, 점의 이동이야, 곡선 자체 이동이야? 곡선 자체 이동이야.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 틀이 잡혀야 돼.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한다.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같은 방향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봐요. 가격일 때는 대보독 이렇게 쓸 것이고요. 또 소득일 때는 가격 이외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다가 소득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다. 시작.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이게 중요해. 나중에 탄력성을 구하고 나서 소득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대체제라고 써놓으면 틀리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소득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 시작. 정렬중 앞자만 따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득일 때는요. 시작. 정렬중. 알겠죠? 그래서 가격일 때는 대보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만 소득에 관련되는 것은 시작. 정렬중 앞자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래요. 좀 이따 제가 탄력성 할 때 또 한번 강조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예제 사례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10% 증가에다가 밑줄. 자, 소득에다가도 밑줄, 증가에다가도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수요에다 밑줄, 감소했다라고 밑줄. 그러면 자,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했잖아. 그러면 다른 방향이네.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방향일 때는 정상제잖아요. 근데 다른 방향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열등제가 된다.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간제. 그래서 정렬중 꼭 기억하세요. 소득은 가격이다. 독립변수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입니다. 알겠어요? 소득일 때는 뭐라고요? 시작. 정렬중 기억하세요. 좀 이따 탄력성 할 때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증감 요인에 보게 되면 대체제의 가격 상승과 가격 하락에 관련된 거 제가 어떻게 머릿속에 담는지 이해하셨죠? 이건 외우면 안 돼. 이걸 이해를 하면서 접근해야지. 외우면 시험 장소에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알겠죠? 저처럼 이렇게 써놓고 접근을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완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수요 법칙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봐요. 수요가 증가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맞아요? 가격이 상승해? 그럼 수요량은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격이 상승한 예상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거기 잠깐만 봐봐요. 우리 선생님이 자, 잘 봐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밀가루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가격이 오를 겁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 마트에 가서 뭐 사지?
밀가루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사? 라면, 과자 뭐 이런 거 살 거 아니에요. 빵이나 뭐 이런 거.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를 것이다 예상을 하게 되면 사재기를 하니까 수요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거 맞죠? 그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감소한다라고 나온 것은 뭐야? 사재기의 반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요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나머지 수요량이 증가하는 요인을 보게 되면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 수요 법칙의 예외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예외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거기 첫 번째가 기펜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열등제 같은 성질이에요.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왜 가끔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 왜 그러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있어도 소득이 많은데도 허리띠 졸라매고 안 쓰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기펜제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배불린 효과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배부른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건 사치야 사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일동에 전부 다 보니까 엠백을 몰고 자 이렇게 메고 다녀. 알겠죠? 그러면 엠백이 없으면 전부 다 뭐 해? 딸을 당해.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사야 돼? 엠백을 사야 돼. Q도 아니고 Z도 아니야. 그런 거 많죠?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있는 얘기지만 초등학생들이 요즘 핸드폰이 없으면 딸을 당해요. 그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핸드폰 하나에 돈 10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한테도, 초등학생이 무슨 게 있어. 그죠? 근데 제가 아주 놀랐어요. 버스에 탔는데 초등학생이 뭐 속된 말로 남자친구 얘기하면서 뭐 깔따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초등학생이 한 1시간 이상을 핸드폰을 하고, 야, 참 네 집 자식인지 참. 자, 그래서 배불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배불린 효과라고 하는 것 뭐예요?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 무슨 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도 계속 사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배불리. 그 다음에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는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본원적 수요하고 파생적 수요. 우리 용어들 좀 봐주세요. 본원적 수요는 얘기는 본 게임이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파트가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다 팔리게 되면 또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 위에다 짓지? 토지 위에. 그러면 토지도 잘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는 거잖아. 그러면 토지는, 자, 여기 토지는 뭐가 돼? 파생적으로 팔리는 거죠? 아파트는 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원적 수요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토지는 뭐라고 한다? 파생적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몰라서 나중에 오지선다형의 다음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눈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수요와 실수요라는 얘기는, 실수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뭐 하려고? 이용하려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어떻게 보면 투기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매 행위를 불려놓고 나서 싹 빠지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는 뭐냐 하면, 신규 수요는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체 수요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어. A동에서 천안 1동에서 살고 있는데 2동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동에 있는 집과 2동에 있는 집을 바꿔야 되잖아. 맞아요?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야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교체 수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가 수요와 차가 수요가 나와 있죠. 자가 수요는 뭐야? 내 집 갖고 있는 것이고, 차가 수요는 뭐예요? 남한테 들어가서 사는 거죠.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차가 수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급.
자, 공급도 마찬가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일정 기간에다. 자, 공급이라고 하는 거 먼저 우리가 이 얘기 하나 끄집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수요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고자 하는 소비자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월세로 얘기하면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나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소비자다, 내가 임차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 공급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뭔가 공급한다는 얘기는 만들었나 이런 얘기니까 부동산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를 해당한다. 시작. 건설업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을 공급하는 거잖아. 월세를 공급하니까 누구를 얘기한다. 시작. 임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에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정 기간은 아까 제가 유량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에다 동글뱅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니까 공급이죠. 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욕구와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효 공급이다. 유효 수요가 아니야. 알겠죠? 공급이잖아. 그러니까 유효 공급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유효 공급이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 팔 수 있는 생각만 가지면 안 되겠지? 그러면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팔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은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팔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판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욕구와 판매 능력을 우리는 유효 공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급의 함수에서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공급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공급의 함수의 공급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공급량은 마찬가지 얘 또한 가격과 가격 어디? 자, 가격 이외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급 법칙을 한번 제가 끄집어 내도록 할게요. 자, 공급 법칙이라 하는 것은 자, 먼저 가격이 나와야 돼. 공급량이 나와야 돼. 가격이 나와야 돼.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 균형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시작. 가격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공급 법칙 적었으니까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가격이야, 가격.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봐. 아파트 가격, 아파트를 내가 건설업자인데 아파트를 지니까 막 잘 팔리는 거야. 빌라는 안 팔리는데 그럼 우리 선생님 뭐 짓겠어? 빌라 짓겠어? 아파트 짓겠어? 그러면 아파트 지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럼 나도 아파트 짓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도 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공급 법칙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자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아파트를 갖다가 짓더니 자 가격이 떨어졌네. 그러면 내가 남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 건설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도 떨어진다는 게 바로 무슨 법칙? 시작. 공급 법칙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놈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도 뭐 한다? 늘린다 이런 얘기죠.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무슨 관계라? 시작.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도 뭐 한다? 줄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애들을 우리는 무슨 변수? 시작. 독립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뭐라 한다? 시작. 영향을 받는 애니까 종속변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격과 가격 이외에 있는 애들, 가격 이외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득이라든지 또 인구라든지 뭐 세금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얘네들 전부 다 무슨 양에 영향을 미쳐? 시작. 공급, 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맞죠?
둘 다 공급량의 양의 변화를 줘. 하지만 자, 둘 다 공급량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얘는 곡선상에서 어떻게 됐다? 점의 이동을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얘는 곡선 뭐가 됐다? 시작. 자체가 이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시작. 공급 양의 변화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한다? 시작.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까먹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공급은요,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나타나게 되면 비례니까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우상향의 형태로 나오는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플라이, 그래서 우리가 S라고 쓴다 그러면 공급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점의 이동이 움직이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그래프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박스에다가 제가 지금 방금 칠판에 적은 거 이해하시죠? 이 내용은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 기본으로 닦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 5, 6월 달 과정은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듣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입문 과정을 꼭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공급법칙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니까 방금 제가 공급법칙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라고 나온 것은 아까 수요하고 같아요. 천안 1동의 공급량, 천안 2동, 이래서 개별 공급의 시장과 전체 시장의 공급량을 보니 개별 시장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으로 나왔지만, 그죠? 하지만 전체 시장의 합을 보니까 어떻게 나더라? 탄력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개별 시장의 수평적 합을 뭐라고 한다? 시작. 전체 시장의 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우상향으로 나가고요, 단기와 장기라고 나온 말이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단기에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지만 장기일 때는 뭐라고 됐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공급 변화 요인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얘는 제가 지금 대체제에 대해서 또 여기 하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니까 수험생들이 다들 뭐라 하냐면 헷갈려요,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여태까지 출제 분석을 하게 되면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 수요하고 공급의 대체제 중에서 누구를 많이 물어봤냐면 수요를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비중이 거의 7대3이나 8대2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여기다 적은 것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수요에 관련된 거 맞지요?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에서의 대체제는, 자, 공급에서의 대체제는, 자, 공급에서의 대체제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는 단독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다 똑같이 콜라 이렇게 적을까요? 자, 콜라,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A제고 얘는 뭐야? B제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가격이 얘는 뭐 했어? 자, 상승했을 때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면 우리 아까 수요는 어떻게 됐지?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일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다? 대체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렇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이다의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어. 방향이 다른 방향이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공급에서의 무슨 제다? 시작. 대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 대체제가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 아마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려워하지 말고 저처럼 무슨 법칙을 적고 시작을 해라? 균형의 법칙을 적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자, 공급에서의 균형의 법칙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여기에 균형의 법칙은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자, 균형의 법칙은 양이야 가격이야? 양이라고 그랬어. 맞죠? 그러면 공급 양을 먼저 적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양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얘기 뭐야? 양이 많아 그러면 흔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떨어지겠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 희귀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양이 많으면 흔해.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균형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얘하고 얘를 구분을 못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야.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라고 할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댓글을 안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요 균형의 법칙하고 공급의 법칙, 수요 법칙과 균형의 법칙은 꼭 머릿속에 노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한번 하고요. 잠깐 쉴게요.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제만 설명하고 쭉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대체제다. 자, 지금 제가 이 대체제 설명하는데 이거 공급하는 거예요? 수요하는 거예요? 지금 공급이에요. 알겠죠? 자, 공급일 때는 무슨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공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공급. 그러면 거기에 박스 보이십니까? 교재. 거기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라고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자,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제는 무슨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대로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맞아요? 그거 하나만 잠깐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 보니까 한 페이지 더 넘겨봐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급 증가 요인과 공급 감소 요인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거기다 별표 3개 좀 쳐주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공급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공급이 뭐 한다고 그랬죠? 감소된다라고 조건을 주어줬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대체제 이런 얘기니까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 콜라하고 사이다의 관계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적고 자, 얘는 뭐라고 적고 시작. 콜라. 얘는 뭐라고 적어라? 사이다. 이렇게 적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공급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체제를 할 때는 항상 무슨 법칙을 써라고요? 균형의 법칙을 적어라. 그러면 우리가 균형의 법칙 그대로 한번 적어봐요. 자, 균형의 법칙 공급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증가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균형의 법칙은 양이야, 가격이야? 양. 그러니까 여기 뭐 먼저 적어야 돼? 시작. 공급, 양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양이 증가해. 그러면 양이 많아. 가격이 떨어져. 이게 균형의 법칙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한 번 더 적어.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져.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 대체제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맞죠? 그럼 대체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사이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봐. 자, 공급의 콜라의 가격과 사이다의 공급량이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잖아. 맞아요? 아하, 이렇게 다른 방향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대체 지금 공급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깜빡 졸았지? 자, 다시 무슨 제 시작? 대체제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얘하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거 맞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얘 물어볼 거라고. 다음, 대체제에서 공급의 증가로 인하여 자, 대체제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것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인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당황스럽단 말이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막막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선생님이 대체제 물어볼 때는 무슨 법칙을 적어놓고 해라고? 균형의 법칙을 적어놓고 해라. 조건만 맞춰줘. 증가됐다라고 그랬으니까 공급량이 늘었다로 적어주면 되고.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감소되는 걸 적어야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 콜라.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적어? 사이다. 적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까요? 공급이 감소됐다는 조건이니까 자, 균형의 법칙을 쓰라 했죠? 그러면 양이야, 가격이야? 양이야.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시작. 공급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양이 적어. 가격이 상승하잖아.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또 적으라 그랬지? 그럼 똑같이 적어.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그러면 자, A 재화의 가격과 B 재화의 공급량을 봤더니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그러면 다른 방향일 때는 공급에서는 제가 무슨 재라고 했다? 시작. 대체재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걸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대체재에 대해서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수험생들이 사실은 처음에 경제론을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해를 못 하거든. 왜? 수요 법칙인지 균형의 법칙이든 구분도 안 되고, 맞아요? 또 공급의 법칙인지 균형의 법칙, 똥오줌 물 못 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거를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11월 달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눈이 떠졌을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려워하는 것을 출제하는 것이지 쉬운 것은요 출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서 틀어버리는 게 문제 출제 유형이지 쉬운 거는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완제는요 그냥 공급의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잠깐 우리 쉬었다가 또 한번 들어갈게요. 잠깐 쉴게요. 네.